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오랜만에 테크 서적이고요. IT 서적이고 실제로는 서점 분류로는 경영 서적, 경제 서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책 제목은 AI 2024 트렌드 앤 활용 백과라는 인공지능에 대한 책이고요. 저자는 김덕진님, 출판은 스마트북스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기대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미지의 대상에게 갖는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의 등장에 사람들이 나의 일자리를 뺏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계를 부수면서 반항했죠. 두려움입니다. 이 시점, 지금 시점에서 가장 떠오르는 이슈는 뭐니 해도 인공지능,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의 등장과 같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충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미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빼앗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역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 AI 2024 트렌드 앤 활용 백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AI는 우리를 대체하지 않는다. 다만 AI를 잘 쓸 줄 아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AI를 잘 쓸 줄 아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체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의 삶과 스마트폰 이후의 삶은 거의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 이런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은커녕 스마트폰 없이 1시간 버티기도 사실은 힘들 지경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완전한 일부가 되어버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스마트폰 이전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이 이런 충격을 또 줬었죠.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능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굉장히 붐이었죠. 컴퓨터 학원이. 또 교재를 사서 집에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 책 AI 2024 트렌드 앤 활용 백과는 이 책 스스로를 1990년대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나게 된 대중들을 위해서 쓰였던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그 책과 같은 책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컴퓨터 교재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 가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적인 도구의 진화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또 반면에 궁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두려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누구보다 먼저 발빠르게 신문물을 접해보고 경험해보려고 시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태도이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신기술이 아니라 이 신기술을 외면하려는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에서 그런 부분을 다룬 구절을 제가 짧게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도구의 진화에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20년 이상 AI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며 트위터에 27만여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산티아고의 트윗 한 줄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AI will not replace you. A person using AI will.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입니다. 네, 이런 구절입니다.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통찰력 있는 짧은 문장이지만 임팩트 강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AI로 제일 유명한 챗GPT 정도를 설명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현재까지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AI를 아주 폭넓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AI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을 몇 권 보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정리한 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수십 종류가 넘는 AI를 아주 꼼꼼하게 훑어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어디 가서 AI, 인공지능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결코 뒤지지 않으리라 저는 자신한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의 설명에서 그냥 그치지 않고 넓고 얇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버튼을 어떻게 눌러서 어떻게 써볼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한 예시와 사진,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실용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따라만 해도 무료 체험 정도는 대부분 다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책을 읽으면서 노트북하고 핸드폰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앱을 깔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즐겨찾기로 리스트로 저장을 해가면서 읽었습니다.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한번 해봐 라는 거를 다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근데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이 AI 세상이 너무 재밌고 신기한 세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마치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내 몸처럼 여기고 있듯이 분명히 AI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상 한번 해보는 게 어렵지 해보고 나니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 잘 쓰는 것처럼 뭐 그런 거랑 관련된 구절을 제가 또 한번 책에서 발췌해서 읽어봐드리면,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를 쓰는 사람이 우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며 남들보다 조금만 더 앞서서 즐거움을 유지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생성형 AI도 그냥 도구입니다.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공지능 AI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어차피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의존적이 되지도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와닿았던 구절 중에 하나였고요. 이 AI라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이라고 합니다. AI는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없고 그렇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지식들을 대부분 다 집어넣은 거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볼 능력은 없다. 이게 이제 AI에 대한 정의고요. 능력 있는 도구이자 파트너인 AI, 인공지능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독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AI의 활용도도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챗GPT 같은 AI한테 물어볼 때 마침표와 쉼표를 정확하게 쓰고 되도록이면 오타 없이 맞춤법에 맞게 질문을 쓰는 것도 좋은 답변을 얻어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들은 사실 모두 책을 읽으면 향상이 되는 능력들입니다. 그렇기에 역시 결론은 AI 시대에도 결론은 책 읽기다. 이런 좀 테크로 시작해서 독서로 끝나는 결론이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모든 답은 책 안에 있다. 이런 마무리로 한번 읽어봐 드리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건 나랑 너무 먼 얘기야.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지. 어린 친구들이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셔도 그만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거 한두 가지만 직접 해보셔도 아마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넓어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AI 2024 트렌드 앤 활용백과 김덕진, 지웅 스마트북스 머릿말 2024년 AI 대전환을 미리 준비하는 최고급 코스 1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여느 때처럼 주간 IT 방송을 준비하던 중 이 많은 변화를 15분이라는 생방송 시간 동안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지 한탄하며 SNS에 썼던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이 실은 나 이 정도야 라고 외치면서 꽁꽁 숨겨둔 알리바바의 보물 상자를 동시에 열어 보물을 쏟아내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2022년 11월 말 챗 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변화가 이 정도로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일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불러 모은 챗 GPT의 놀라운 속도에 전 세계 IT 기업들은 비상벨을 울렸고 모든 초점을 AI 기술에 집중하며 2023년 1월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쏟아냈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를 따라잡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런 현상을 보고 타임지에서는 마치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군사력을 과도할 정도로 키우고 돈을 소비하며 2판 4판의 경쟁을 벌이던 군비 확장 경쟁에 빗대어 AI 군비 경쟁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AI 군비 경쟁을 잘 보여준 기념비적 일주일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주간이었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생성형 AI 분야에서 한 걸음 뒤처진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던 메타, 구 페이스북이 반전을 노리며 내놓은 언어 모델, 즉 연구자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열어준 라마라는 언어 모델이 스마트폰에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꼭 챗 GPT가 아니어도 가능하네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14일 화요일 이 사단을 일으킨 오픈 AI는 챗 GPT가 출시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글뿐만 아니라 사진을 보고 이해해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멀티모달 기술이 적용된 GPT-4를 출시하여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뒤처질세라 구글은 이메일과 독스, 구글의 워드맵 등에서 AI와 함께 메일을 쓰거나 글 내용을 추천받을 수 있는 Gen AI on Workspace를 출시했고 챗 GPT의 대항마로 불리며 최근 SKT에서도 1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미국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은 클로드라는 AI 챗봇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API를 공개했습니다. 15일 수요일 글자만 넣으면 그림을 만들어주는 TTI 텍스트 투 이미지 분야에서 남다른 결과물로 큰 주목을 받은 미드저니가 5번째 버전을 발표했는데 그림인지 사진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면서 생성형 AI 시장의 끝판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 저를 일주일 이상 멘붕에 빠뜨린 문제의 녀석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소개되었습니다.
부조종사라는 뜻을 가진 코파일럿은 우리가 가장 자주 활용하는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에 탑재되어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알아서 만들고 숫자가 가득한 엑셀 자료를 띄운 뒤 핵심 포인트만 뽑아달라고 하면 알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핵심을 뽑아줬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그동안 왜 엑셀 함수를 공부한 거지? 이제 엑셀 전문가, 파워포인트 전문가들은 뭘 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져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이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코파일럿은 정식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내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베타 테스팅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2023년 11월, 늦어도 2024년 초에는 정식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숨 쉴 틈 없을 정도의 변화는 그 다음 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쏟아지는 서비스와 도구의 진화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는 10년 넘게 매주 TV와 라디오에서 주 2, 3회 이상 새로운 IT 소식을 전하며 방송을 이어온 저에게도 버거운 수준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생방송 중에 저도 모르게 최영일 MC님께 너무 힘들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최영일 MC님이 자신은 저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다는 원색적인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달려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5일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의 회원을 모은 전무후무한 서비스의 탄생을 눈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대, 20대 사용자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며 유튜브를 위협하는 아성을 보여주는 숏폼의 원조 틱톡도 1억 명의 회원을 모으는데 9개월 걸렸는데 챗 GPT는 딱 2달 만에 회원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것이죠. 이 점만 생각해봐도 챗 GPT의 속도는 거의 광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늦으면 그때 꼴 나겠다 라고 생각한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파장과 윤리적 문제, 또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 등을 계산할 틈도 없이 일단 가진 것을 내놓자 라고 하면서 실험실에 있던 수많은 프로덕트와 서비스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들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꼴이 어떤 때일까요? 바로 스티브 잡스가 이것이 아이폰입니다 하면서 들던 그때입니다. 아이폰의 탄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아이폰 초기에 다양한 앱 생태계 시장의 주인이 된 이들의 독점적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때 밀려난 기존의 거대 IT 공룡 기업들은 지금도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애플을 이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IT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촉발된 데이터의 증가와 규모의 경제가 일으킨 센서, 클라우드 등 인프라 가격의 하락, 분석 기술의 증가와 인공기술 기술의 진화 등이 불러온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 패러다임은 재계 순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 이후 1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애플과 구글을 필두로 한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아주 세세한 틈바구니마저 골목 상권 침해하듯이 파고들고 있죠.